끝까지 다 공부했다 치고 적분부터 정리를 좀 하자면 적분의 맨 첫 번째 단어는 부정적분입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가우려나 안 반가우려나? 부정적분이 뭐죠? 부정적분의 정의 뭐다? 적분했던 게 기억은 나지 얘들아? 적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좋아요. 부정적분의 정의 뭐였냐면 좀 어려운 말로 역 미분의 역연산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다 였다고. 그죠? 미분을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이다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어떤 녀석을 미분했더니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죠. 어떤 녀석을 미분했더니 fx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 녀석을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겠다.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 그게 fx의 부정적분이다. 이거 그 기호로 우리 누구를 갖다 쓰기로 했냐면 인테그랄이라는 걸 갖다 쓰기로 한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뭐 매번 하던 이야기인데 요 기호 쳐다보면 뭐 할 생각해야 돼? 미분할 생각을 해야 돼. 이 기호 자체에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구하세요가 아니라면 미분할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이 보이면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다시 fx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딱 fx가 아니라 아무리 복잡한 녀석이어도 상관없어요. 적분했다 미분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p-적분 함수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이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만약에 적분하는 거랑 미분하는 거랑 아이 둘이 서로 역의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적분했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고 미분했다 적분하면 얘는 그냥 fx가 아니죠. 뒤에 누가 따라와요?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c가 따라오죠. 이 적분상수의 의미는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이고 그럼 그 전에 누구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항들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상수항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미분하면 상수항은 사라져 버릴 거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대문자를 많이 이용해서 쓰는데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적분상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미분을 하면 얘는 다시 없어질 녀석이어서 그냥 그대로 fx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했던 f랑 f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하면 fx에다가 적분상수 c가 들러붙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면 요게 3차 곡선이라고 보고 얘를 미분해서 2차를 만든다고? 그럼 얘를 다시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3차 그리고 도함수 그릴 때 그 f 그리고 f 프라임을 그릴 때 생각해 보면 f 프라임에는 항상 x축이 따라와요. x축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야 돼. 왜냐하면 이 녀석의 부호가 너무 중요하잖아. x축이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f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x축이랑 따라올 텐데 f함수 그래프 그릴 땐 x축 잘 그리지 않죠. 그릴 수 없지 사실은. 이것만 쳐다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증가, 감소, 증가만 아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느냐는 함수값 하나 찾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 뭐 극대값을 찾든 극소값을 찾든 뭐 아무튼 누군가를 찾아야 x축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y축으로 평행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 미분해도 얘가 되고 이거보다 밑에 있는 녀석 생긴 모양이 똑같다면 미분한 결과가 똑같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도 미분한 결과는 똑같더라. 그럼 얘를 적분한 게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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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라는 의미로 적분상수 생각하는 거고 혹시 찾아야 한다면 뭐 함수값 같은 거 하나 주겠죠. 그죠? 그래서 니네 시험에도 나왔던 거잖아. 절대값 씌운 거 f 프라임 찾으세요. 그거 보니까 연습 문제에 똑같은 거 있죠. 그 9단원에 연습 문제 보시면 8번이에요. 9-8번.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연습 문제 9-8번이 걔랑 똑같이 생긴 녀석인 거지. f 프라임 나오고 f 찾으세요. 핵심은 뭐였냐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범위를 나눠서 f 프라임을 찾아야 되고 그걸 부정적분해서 fx를 찾을 건데 보면 f 프라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거 0일 때도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지. f 프라임 0이 0으로 존재한다는 건 f에서 연속 fx 자체는 연속이란 이야기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연속성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f0이 연속이야.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f 자체는 식이 다르게 생기긴 했을 텐데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 적분상수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나오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데 미분과 부정적분 섞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짜질구레하게 방금 대문자 fx 썼다 지웠는데 그 대문자 f는 문제에 따라서 부정적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푸실 때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할 때라는 표현이 보이면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대문자 fx를 좀 다르게 뭐 x 곱하기 fx를 대문자 fx다 이렇게 막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통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법 생각해야 될 텐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미분법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뭐 가장 기본이 이거겠지 뭐. 이 녀석 누가 될 거냐면 미분에서 n차 된 거니까 다 알지만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어서 쓰고 갑시다. 얘는 적분하면 얘가 될 거고 그냥 뭐 숫자 k 이런 거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k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나오려나 정석에도? 얘는 뭐야? 인테그랄 dx. 얘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1이 생략된 거야. 1이에요 이거. x 더하기 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 0. 그냥 C. 미분에서 0이라는 이야기니까 C 이런 이야기고. 더해서 적분하는 건 찢어서 쓸 수 있고, 얘 나름대로 대문자 F,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상수는 그냥 한 번만 쓰자.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에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값을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쓰시면 되고, 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거 부정적분은 당연히 따로 할 수 있다. 왜 당연하냐면 미분을 따로 하니까.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 더하기 빼기 미분은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곱하는 건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의 부정적분은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근데 이제 미적분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 그 미적분에 나오는 것도 완전 억지인 게, 이건 그냥 참고로만 fx랑 gx 둘이 곱한 걸 미분한 게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면 fx g'x를 적분해. 이걸 적분해. 그러면 이 상태로 먼저 할까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다시 적분하면 얘는 미분했다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생길 텐데 일단 이렇게 둘 거고, 얘는 방법이 없어. 인테그랄 f'x gx dx 더하기 fx g'x dx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던져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f'x gx dx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쓰고 있냐면
여기 왜 더하고 있어? 는 빼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곱하기의 적분법이야 이렇게 배우거든. 완전 개사기인 거지. 곱한 것의 부정적분을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쩔 건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데 이제 그때는 F랑 G가 예를 들어서 GX가 1차식 같은 거면 G 프라임이 그냥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몰라도 되고 아무튼 미적분에서도 겨우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 찾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적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볼 일이 없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피적분 함수 안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쩔 거다. 전개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요거 실제로 전개를 다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 뭐 다 더하기 빼기로 쪼개가지고 적분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거듭 제곱으로 된 거. 외워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어. 왜 했을까? 인테그랄 ax 더하기 b의 n제곱 dx. 이런 게 있었었는데 기억이다. 별로? 요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차식의 거듭 제곱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ax 더하기 b의 n제곱 얘를 미분해보면 n 곱하기 ax 더하기 b의 n-1제곱 곱하기 a 이렇게 하나 붙거든요. 이 뒤에 요거 미분한 게 하나 와야 되잖아. 이게 그냥 1차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fx라는 일반적인 식이었다고 보면 n 곱하기 fx의 n-1제곱 뒤에 누가 올 거냐면 이거 미분한 게 올 거야. 얘 도 x에 관한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해야 얘가 되는 거야. 이거 통째로를 얘만 적분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도 x에 관한 식이거든. 그렇다고 얘를 굳이 분모로 나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미분해야 될 거고 x에 관한 식인데 이거 적분해서 갑자기 분모 x가 생긴다고? 이상하잖아. 그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fx가 1차식인 것의 경우엔 요걸 미분한 게 고작 숫자이기 때문에 즉 f'x가 상수니까 상수 정도는 나누기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차식의 거듭 제곱은 바로 이렇게 전개 안 하고 바로 부정적분 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요 녀석 생각하기를 이거 통째로 x라고 생각해서 부정적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x 더하기 b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누가 따라올 거냐면 a 분의 1 요거 하나가 더 따라올 거라고. 이거 미분하면 원래 a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적분상수 c가 따라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차식의 거듭제곱 정도는 전개하지 않고 적분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전개해서 적분한다. 혹시 뭐 분자 분모에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미지수 없애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허접하지만 이런 예제들은 나누기 약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 적분법이니까 연습 몇 번 하면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 같은 것들은 아마 풀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4번만 좀 볼게요. 9-4번 보면 f'x 그래프 하나 나와 있고 fx의 극대값, f0의 값 이 정도가 나와 있어. 그래서 fx 극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f' 최고차항 계수 안 나와 있고 그냥 x축에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생긴 게 f'x 이런 이야기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fx 찾아보라는 거고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왜 문제 이상해? 기본 문제 4번. 근데 왜 그림이 없지? 아니 그러니까요.
아 이건 연습 문제잖아. 아니 이거 기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습 문제에도 기본이 있어. 아 그래요? 기본 문제. 아. 원래 기본 정석은 다 기본이고 실력 정석에 보면 연습 문제 기본 실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그게 달려 있는 건가 봐. 아무튼 f 프라임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 거니까 원래 문제의 의도는 요 녀석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 녀석이잖아.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거 가지고 fx를 찾아보면 a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dx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전개하고 부정적분하고 적분상수까지 하면 a하고 c하고 두 개가 미지수가 되겠지. 그래서 극대값 f1, f-1 7이다 라는 거랑 f0이 2다 라는 거 그거 두 개로 a하고 c를 찾아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일 텐데 우린 미분하면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약간 산수를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려보면 이게 f'이니까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든. 요점 x좌표 뭐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야. 그럼 여기 뭐야? 5 되겠죠? 2대 1이니까. 그리고 극대값이 7이래. 여기 얼마라고? 7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빨리 찾아보면 잘리겠다. fx를 빨리 찾아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몰라. 그런데 1에서 접했죠. 5에서 만났죠. 누구랑? 7이랑. 그지? 그런데 f0이 얼마래? 2래. 0 대입해보면 0, 0, 마이너스 5a 더하기 7이 2란 이야기잖아. a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의도는 단원 자체도 부정적분이니까 f'식 찾아서 부정적분해서 fx 찾으세요지만 뭐 어차피 다 아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극소값 구하세요니까 a 찾았죠? 3 대입하셔가지고 극소값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9-5번 뭐 산수하는 건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 정도 되고요. 연습 문제에 가서 보면 7번 같은 게 조금 까다로운 거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조금 까다로워했던 문제들이고요. 7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10번, 연습 문제 10번. 요 연습 문제 10번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저기 미분에서도 나왔죠. 처음 미분 계수 할 때 나왔던 건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fx 더하기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관계식 나와 있는 문제는 출발이 뭐다? 항상 뭐부터 찾는다? 뭐부터 찾는다? 끄덕끄덕 했는데 왜 대답은 안 해? 뭐부터 찾는다? f 프라임 x부터 찾는다. 뭐 가지고? 정의 가지고. 그죠? 이게 부정적분이든 뭐든 뭐 fx 찾으세요, 뭐 f2 찾으세요, f 프라임 뭐 찾으세요 하든 상관없이 항상 뭐부터 찾는 거였냐면 f 프라임 x를 먼저 찾는 거였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필요하면 f0도 찾긴 찾죠. 근데 그 f0은 사실은 풀다 보면 대부분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굳이 애써서 막 xy 0 넣어서 f0 찾아보지 않아도 중간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찾으시면 되고 일단은 f'(x) 정의 가지고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정적분으로 넘어가죠. 정적분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엔 없죠?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는 뭐냐면 기호에서부터 보면 부정적분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정적분에는 아래끝이랑 윗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이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녀석을 계산은 어떻게 한다? 요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 보통 적분 상수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뺄 거니까 라고 보면 fb에서 fa를 뺀다.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에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둘이 뺀 거.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책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정의라기보다 정리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정적분의 정의가 이제 책에서 빠졌어요. 저 미적분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정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정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에 요 이야기를 짧게만 하고 가자면 요 기호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왜 생겼는지를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할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저기 나와 있는 그 넓이 사이의 저거 뭐죠? 뭐였더라? 제목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막 리미트 붙어 있고 시그마 붙어 있고 하던 거. 그거랑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알파벳 S에서부터 온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 녀석은 S를 이렇게 늘어뜨린 거야. 수학에서 S는 시그마니까 다 더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할 건데 뭘 더할 거냐면 fx랑 dx의 곱을 더할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이 fx 곱하기 dx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길다란 직사각형이었다. 요거 x축이라고 보고 요거 y는 fx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를 x좌표 a 여기를 x좌표 b라고 보면 이 a에서부터 b까지를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조각으로 나눈다고 원래 거기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를 조각조각을 내서 세로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을 다 낼 건데 이렇게 무채 썰듯이 막 채를 썰 거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하나하나의 조각은 정확한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양옆이랑 바닥은 평평한 선분인데 위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 하지만 얘를 아주 얇게 썰다 보면 그냥 길다란 직사각형의 근사한 값이 될 거다라는 거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그래서 얘를 요 중간에 있는 조각을 하나 살펴보면 좀 크게 그려볼까요? 중간에 있는 조각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위에는 곡선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는 거랑 왼쪽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을 다 더한 거랑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다르겠죠. 어쨌든 조금씩 차이는 나잖아. 근데 요 차이가 말이야. 얘를 더 얇게 자르면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져요. 왼쪽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랑 오른쪽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랑 실제로 넓이가 다른데 얘를 점점 얇게 가져가면 그 넓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왼쪽 걸로 만드나 오른쪽 걸로 만드나.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로 길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혹 쪼개버리면 이렇게 생긴 빨간색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이 빨간 직사각형이랑 초록색 직사각형은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 그죠? 아까보다는 차이가 줄어들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 얇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늘린다고. 그러면 왼쪽 걸로 하나 오른쪽 걸로 하나 넓이가 똑같아질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곡선이지만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근사해서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야. 이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저거 선택 안 하면 와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홍호쌤이? 현주 안 하니? 뭐 이런 거 안 해? 아 그래? 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 사람만 불러서 따로 더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걸 잘라서 구분해서 면적 최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잘라서 요 중간 어딘가에
x좌표가 있다고 보면 이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fx라고 보겠다는 거고 요 조각조각 하나하나의 가로 길이를 dx라고 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생긴 여러 개의 직사각형들을 다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가지고 왔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좌변에서 의미하는 것은 x축이랑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럼 도대체 요 녀석을 어쩌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만들게 되었느냐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하게 되었느냐 이건 정석에 나와요. 얘가 이렇게 생긴 넓이다는 빠졌지만 그래서 그 넓이를 왜 이렇게 나타냈느냐는 정석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또 짧게 하자면 다시 저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 중간 어딘가에 뭐 X가 있다고 보고 요만큼의 길이 얘를 델타 X라고 볼 거예요. 그럼 A에서부터 여기 X 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걸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한 거잖아요. 아, 얘를 T라고 해야겠구나. T. 그러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거 A는 숫자니까 가만히 있고요. Y는 FT도 가만히 있는 건데 X는 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X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넓이니까 SX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SX는 A에서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초록색으로 쓴 거 저 부분의 넓이는 A에서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 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쓰자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S에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SX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요 구간 안에서 그림 다시 보면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볼게.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녀석인데 가로 길이는 델타 X인 상태에서 세로 길이를 생각해 볼 텐데 요 구간 안에서 Y좌표의 최대값은 여기쯤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최소값 찾아보면 여기가 최소값일 것 같은데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최소값을 소문자 m으로 최대값을 대문자 m으로 나타내 보면 흰색으로 실제 넓이 흰색으로 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리가 없을까? x 더하기 델타 x 빼기 sx 실제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최소값보다는 클 거고 델타 x 곱하기 최대값보다는 작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가 초록색 직사각형이라고 보면 되고 얘가 빨간색 직사각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와서 뭐 할 거다? 이거 세 군데를 다 델타 x로 나눌 거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앞에 리미트를 달아준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러고 나서 보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이게 도함수 정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누가 되는 거야?
S 프라임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좌변이랑 우변에 있는 녀석이 궁금한 건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요 간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보면 X 좌표가 요 점이 X고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델타 X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건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결국엔 하나의 값이 된다는 거야. 같아진다고. 누구로 같아지냐면 왼쪽에 있는 세로선. 얘랑 같아진다는 이야기고 이 왼쪽에 있는 세로선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ft 곡선에 t 좌표가 x인 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fx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극한값도 fx가 되고 이 녀석의 극한값도 fx가 돼요. 둘이 같아진다고 fx로. 그래서 사이에 껴있는 요 놈도 결국엔 fx가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s 프라임 x가 fx다 그 얘기가 되죠. 요게 부정적분의 정의잖아. s 미분했더니 fx가 되더래. 그럼 이 대문자 s는 뭐다? 미분해서 fx가 되는 놈. 즉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sx라는 건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fx dx가 될 거고 즉 f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sx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게 sx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면 a에서 a까지의 넓이이기 때문에 a에서 a까지의 넓이 얼마예요? 빵이죠. 그러니까 얘 누가 나와야 되냐면 빵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SA라는 건 이 식에 따르자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SX라는 건 FX에다 적분상수 더할 건데 찾아보니까 이거야. FX 빼기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에다가 B를 집어넣어 보면 S, B 얘기하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 S, B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FB 빼기 FA랑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이 정적분이라는 녀석 자체는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왜 넓이를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냈는지는 패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로 얘가 쓰이게 되었는데 이 넓이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요 녀석이 왜 하필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그건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정석책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146쪽, 147쪽에 보면 정석책에 146, 147쪽에 보면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으로 꼭 한 번쯤은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듣다 보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싶은데 실제로 손으로 써보면 잘 안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한두 번쯤은 써보셔야 그래야 머릿속에 남으니까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정적분의 정의라면서 나와가지고 그 바람에 이 얘기를 좀 짧게 했고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면 첫 번째로 볼 건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저렇게 생겼는데 방금 우리 요거 증명하면서도 하나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면 어떡할 거냐. 얘는 뭐가 된다? FA에서 FA 빼는 거니까 0이 되더라. 적분 구간 아래 끝 윗 끝이 같으면 0이다. 비적분 함수랑 상관없이. 그죠? 또 하나는 얘랑 요거 둘 사이의 관계 보자는 거지. 뭐 한 거냐면 아래끝 윗끝 자리 바뀐 거. 어째요?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가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책에서 보면 가끔 뭐 항상 윗끝이 더 커야 될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계산할 때 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당연히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심지어 저 마이너스는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B에서 A까지 마이너스 fx dx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계산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한꺼번에 할까? 그래? 다 하고 갈까요? 어쨌든 정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적분 계산하는 거 그 뒤에 챕터에 나오는데 거기 다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첫 번째로 볼 건 이건데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부정적분의 성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피적분 함수에 더하기나 빼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 할 거다. 다 따로따로 풀 수 있다. 약간 나만 더운 건가? 그런 거지. 너는 졸리고 나는 덥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그죠? 합칠 수 있다.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좀 계산을 덜하게 되어 있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부정적분 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식을 합쳐서 한 번에 하는 게 편하니까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해 보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또 누가 하나 나오냐면 합치는 거 얘기를 하는 김에 요 얘기도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랑 차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건 피적분 함수는 달라. 적분 구간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밑에는 어때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긴 거죠. 둘 다 fx. 적분 구간이 하나는 a에서부터 c, 또 하나는 c에서부터 b. 저 두 개는 어쩔 수 있다고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그죠? 굳이 유도 증명하자면 얘는 fc에서 fa 뺀 거고 얘는 fb에서 fc를 뺀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c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남거든요. 쟤랑 똑같은 게 되고요. 써봐서 알지만 이게 우리가 입에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C까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왠지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C는 이 사이에 있지 않아도 돼요.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라고 해도 당연히 A에서부터 B가 남는 거야. 그죠? 어차피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굳이 C가 꼭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외에 여러분 산수를 도와줄 만한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있죠. 바로 그걸로 가면 되나? 우함수, 기함수. 좋아요. 뭐다 이거? f-x가 fx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다 짝수인 녀석들만 있는 거예요. 요 f를 적분하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거짓? 적분상수 때문에. 그죠? 그럼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걔는 참이야, 거짓이야? 걔는 참이에요. 상수항은 어차피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생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미분할 땐 다 참이야.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되고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되고. 적분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적분상수까지. 아무튼 요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특별히 요거 하는 거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얘는 원점 대칭인 녀석이고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분 구간이 아래급 위끝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인데 얘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누구랑 같아요? 그냥 이거 2배 한 거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0에서부터 a까지 fx dx랑 같은 거라고요. 얘가 당연히 산수하기가 훨씬 편하죠.
특히나 한쪽 끝이 0이면 이게 우리가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뺄 건데 얘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0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산수하기 훨씬 편하다고요. 얘는 x축, y축에 원점 대칭인 녀석이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하면 두 부분의 넓이는 똑같겠지만 얘는 x축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0 될 거라고요.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는 f가 아주 순수하게 홀함수이거나 순수하게 짝함수인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섞여 있을 건데 섞여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차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홀수 차들끼리 짝수 차들끼리 따로따로 찢으면 되고 중요한 건 누구다? 적분 구간이다.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a라면 이 피적분 함수에는 홀수 짝수 섞여 있겠지만 홀수 차끼리 짝수 차끼리 따로따로 찢어서 홀수 차는 0으로 날려버리면 되고 짝수 차는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적분 구간 잘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녀석으로 이거 뭐였다고? 주기함수. 점점 잠에 나르게 빠져들고 있어. 주기함수. 주기가 a인 주기함수. 그지? 얘도 관건은 뭐였냐면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의 값을 L,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L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2a까지 fx dx 얘는 실제로 얘를 적분할 게 아니라 그냥 두 주기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1에서부터 1 더하기 3a까지 fx dx 이러면 어쩔 거라고? 그냥 3L이구나 이러면 된다고요. 출발과 도착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분 구간의 길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몇 주기를 돌아갔느냐. 어차피 주기라는 건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를 한 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를 한 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요 넓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몇 주기가 되느냐 그거 살펴보시면 그게 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어휴, 이거 빡센 건데. 그 뒤에 보면 뭐 10-6번, 10-7번 이쪽에 가보면 피적분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나와요. 10-6번은 진짜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1보다 크냐 작으냐. 기본 문제 10-7번은 절대값 붙어 있는 녀석이에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x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 없는 식으로 식을 다 바꾼 다음에 구간을 별로 잘라가지고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절대값 붙은 건 나중에 넓이 구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요거는 F' 그래프 나와 있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에 보면 이거 다 지금 fx가 피적분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이 나와 있고 그림 없어? 기본 문제 10-8번. 둘 다 이상한 데를 보고 있어. 왜? 기본 문제 10-8번 보면 F'X 그래프 나와 있고 뭐 그 밑에 힌트 몇 개 나와 있고 보기에 보면 다 fx가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 가지고 다시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림 그려보는 거니까 한번 그림 그려서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되고 차라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넓이 구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정적분이라는 건 결국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좀 치울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계산해 보면 이거의 부정적분이니까 그냥 F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는 거다 그 얘기거든.
그럼 우리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거 그냥 fx라고 보고 x축에 요걸 f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랑 관련이 있겠죠. 물론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질 거예요. 정적분의 값으로. 이 부분의 넓이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다? 얘랑 관련이 있는 거다. f 베타 누구야? 요 점의 함수값이에요. f 알파 누구야? 요 점의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값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 차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왜 3차에 2대 1도 증명하고 뭐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거 왜 여기 나오지?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니네는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고 기본 문제 10-10번 이게 10장의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은 11장이랑 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 여기 10장의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만 일단 설명을 좀 하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 하나이긴 한데 fx가 2x 더하기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이거? 뭐라고? 프라임이라고? 미분? 미분하면 뭐 어떻게 되죠? 저걸 K로 넣고 미분할 게 아니고 이건 미분하는 게 아니고 미분하는 건 적분 구간에 미지수 x 있을 때 미분했던 거지. 그지? 근데 그거는 다음 장에 나올 거니까 패스. 지금 뭐다? 적분 구간이 0에서 2래. 얘 계산하면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물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 모르지만 x의 값이 변해도 얘는 안 변할 거라는 거야. 그죠? x가 변하면 얘는 변하지만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x는 이 인테그랄에 물려있는 녀석이니까 결국엔 2랑 0 대입해서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얘가 결국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루어진 녀석이니까 이거 통째로 그냥 숫자다. 그래서 얘를 k라고 두는 거지. 그래서 fx는 2x 더하기 k라고 보는 거고 이 2x 더하기 k라는 것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얘가 뭐 된다? 다시 k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거 부정적분해서 2 넣고 0 넣고 빼가지고 k다 하시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k 집어넣으면 fx가 완성된다고. 뒤에 있는 2번 문제도 보면 어쨌든 적분 구간이 0에서 1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 통째로 뭐 k라고 둘 건데 피적분 함수가 이번엔 x, f'x니까 k라고 두고 미분 한번 하고 다시 x 한번 곱해서 그걸 적분한 게 k인 거죠. 그죠? 어쨌든 그 모양 만드는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연습 문제도 되게 많아요. 연습 문제 개수가 26개나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몇 개만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산수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고 뭐 10-5번, 6번 이런 거 보시면 인테그랄이랑 시그마가 같이 붙어 있죠. 근데 시그마라는 건 더하는 거잖아. 인테그랄은 적분하는 거잖아. 적분의 더하기는 피적분 함수 안에 더하기로 연결된 건 다 따로따로 풀 수 있어요. 즉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10-5번 보면 이 식 자체는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하세요잖아. 피적분 함수에 시그마가 들어있는 거니까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하세요인데 적분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게다가 변수가 시그마는 k가 변수고요. 인테그랄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잖아요. 그죠? 취급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풀어보셔야겠죠. 연습 문제 제일 마지막 것도 하나 보고 갈게요. 연습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10-26번인데 얘는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죠. fx가 0에서 x까지 ftdt 빼기 어쩌고 저쩌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미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좌변 미분하면 뭐 되는데? 몰라. 공식적으로는 몰라야 돼. 어디서 주워 들은 게 기억이 나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공식적으로 몰라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럼 FF 합성되어 있는 걸 미분해야 돼? 이건 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빡 들죠? 그럼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 문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항함수 이렇게 써 있다고요. 뭐 차줄 생각해야 돼요? fx의 차수가 몇 차인가를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최고차를 먼저 정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항등식 만들어 보시면 fx가 찾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9장하고 10장 짧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문제를 다 푼 건 아니고 대부분은 산수하는 문제들이라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넘어갔으니까 기본 문제들을 일단 풀기 시작을 좀 해봅시다.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고 나서 이야기를 또 좀 더 하죠.